안녕하세요. 동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합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이번 시간에는 방합과 삼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합에 대해서 다시 지지합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실제가 있는 합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형태가 있는 합인 거죠. 그래서 육체적인 합이며 합이 있으면, 지지의 합이 있으면 뭔가 협동, 단결 이런 화합, 그러니까 끈끈하게 잘 뭉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고, 비밀스러운 합도 있습니다. 암합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그러니까 일지가 합이 될 때에는 그러니까 뭐 조직이나 직장 그리고 가정, 사회에서 서로 화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강하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이 지지의 합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합이기도 하죠. 그래서 합이 되는 시점에서 그러니까 사람들끼리 결혼을 할 수도 있고 동거가 시작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지가 합이 될 때 그런 현상이 또 생기고요. 이런 육합이든 삼합이든 방합이든 암합이든 그러니까 사주에 합이 좀 많은 경우에는 애교가 많고 사교술이 좀 뛰어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역시 계속 말씀드리지만 합은 유정하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합이 많은 분들은 정이 많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방합입니다. 방합. 그러니까 방위의 합인 거죠. 그렇죠? 지역의 합이라고도 하고 계절의 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방합이라고 하면은 해, 자, 축, 북쪽을 의미하죠. 북방의 합이고 계절로서는 겨울입니다. 임묘진, 동방의 합이죠. 그래서 방위로는 동쪽을 나타내고 계절로는 봄을 나타냅니다. 죄송합니다. 사오미, 그러니까 남방합이죠. 남쪽의 합이고 계절로는 여름을 나타내는 거죠. 그리고 신유술, 서방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방위로는 서쪽, 계절로는 가을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 방위의 합은 방위의 합이 좀 힘이 세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12운성 중에 건록, 제왕, 그리고 쇠지, 걸록, 제왕, 쇠지의 만남이고 조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방해합이 이런 걸록, 녹지, 왕지, 쇠지의 그런 합이기 때문에 작용력이나 힘이 좀 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이 방위의 합에서도 역시 월지, 월령, 그러니까 월지를 중심으로 뭉쳐야 힘이 가장 센 거죠. 그래서 월지가 묘고, 그리고 인이나 묘를 중심으로 임목이나 진토가 있을 경우 방위의 합이 가장 목방이라고 해서 방위의 합이 가장 세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나머지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월지가 자고 자를 중심으로 축이나 해가 있을 때 방합의 작용력이 가장 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방위의 합에서
살짝 좀 생각해 봐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 월지가 빠진, 이 제왕, 왕지가 빠진 방합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인과 진만 있다. 묘목이 없고 인과 진만 있다라고 보시면은 그러니까 완벽한 그 방해합이 아니고 약간 그 격각 현상이 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목 같은 경우는 좀 이따 배울 삼합 중에서 인목은 인, 오, 술이라는 그런 그 화국을 이루려는 성향이 있고, 이 진토는 신자진의 수국을 이루려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서로 인목과 진토는 목적을 하는 그런 방향이 정반대가 되는 거죠. 인묘진에는 화의 방향으로 가려고 그러고, 진토는 신자진의 수의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방합에서 왕지가 빠질 경우에는 이런 격각 현상들이 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냥 인진만 있는데 격각 현상이 생기느냐? 그렇진 않죠. 인 옆에 화가 있고 오화나 진 옆에 자가 있다라고 그러면 그런 격각 현상들이 좀 더 크게 발생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고 뭐 인 옆에 인진이 있는데 그 옆에 뭐 축이나 사 이런 가까이 있는 글자들이 있다. 아니면 인이 뭐 2개 있고 진이 있다. 뭐 이런 경우에도 그런 격각 현상들이 좀 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방해합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지역의 합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그래서 뭐 끼리끼리, 그러니까 뭐 전라도면 전라도, 경상도면 경상도, 뭐 충청도면 충청도, 뭐 이런 식으로 그런 뭐 혈연, 지연, 학연으로 이런 세력을 이루는 게 방합이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방합이 있는 그런 분들은 뭐 우리가 남인가 그러면서 본인의 그런 뭐 학연이나 지연 이런 혈연을 이용해서 그런 부분 위주로 서로 더 유대관계를 돈독하게 갖는 좀 유정한 부분이 있는 거죠. 그렇고 그러니까 격각을 말씀드렸는데 운에서 오는 격각도 있어요. 그래서 뭐 경호일주 같은 경우 진년이 온다 라고 보시면은, 그러니까 경호일주인데 진년이 온다 라고 보면은 이 경호일주 같은 경우는 그 배우자궁이 정관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경호일주가 여자인데 배우자궁이 정관이면은 남편이 되는 거죠. 근데 남편하고 세운에서 오는 운이, 그러니까 연에서 오는 운이 진년이다 라고 보시면은, 그러니까 이 배우자궁의 진년은 좀 격각 현상이 생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해 동안 그런 일들이 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배우자궁에 격각 현상이 생길 때에는 뭐 남편이 지방이나 해외 출장을 갈 수도 있고, 뭐 아프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한 공간에 있다 보면은 서로 그 의견이 좀 잘 맞지 않아서 좀 멀어지는
그런 상반된 생각을 갖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격각현상이 되는 해에는 약간 부부간의 관계가 좀 소원해질 수 있다라고 보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운에서 오는 그런 배우자공의 격각현상은 그렇게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방학 같은 경우는 뭐 가족 행사, 뭐 이런 명절, 제사 이런 것들도 의미하기도 하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행사에 참석이 되게 잘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합이 있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그러니까 일치 단결, 그러니까 협동성, 화목함 이런 것들이 좀 강하죠. 그리고 대인 관계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좀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그렇죠. 지역적인 그런 부분도 강하죠. 지역적인 합도 강하죠. 그래서 지역이라는 그런 말이 좀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지역별로 또 오행이 있어요. 그래서 지역별로 오행이 있는데, 뭐 강원도는 목이라는 그런 목을 좀 나타내는 그런 의미가 있고, 경상북도나 대구는 목방과 화방의 그런 조합이 많고요. 경남이나 부산은 이런 화의 그런 오행을 좀 지역적인 오행이 화가 되는 거고요. 토는 충청도죠. 토는 좀 충청도라고 이렇게 볼 수 있고, 금과 수는, 그러니까 금과 수는 좀 전라도 쪽이라고 볼 수 있고, 전라도 중에 전라남도라고 볼 수 있고, 금과 수는. 하지만 전라남도 중에서도 광주는 금과 화의 좀 조합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지역적인 그런 기운은. 전라북도 쪽은 금하고 북도는 금하고 좀 목의 그런 그 성분이 좀 많이 있고, 우리가 가장 많이 살고 있는 수도권이나 서울, 인천 이쪽은 그 수의 기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역적인 그런 기운은 그렇게 우리나라 반도를 이렇게 나눠 봤을 때는 이런 기운들이 지역별로 이런 기운들이 많이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지역별로 나눴을 때는, 방위별로 나눴을 때는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자, 방합은 그렇고, 삼합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게 되면은, 삼합은 그러니까 3대 합이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아버지, 나, 자식 이렇게 3대 합이 합도되는 거고, 크게 보면은 하늘과 땅, 사람 이렇게 천지인의 합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과 땅, 사람이 모여서 우주를 만드는 것에 비유할 수도 있는 거죠. 방합이 이렇게 같은 지역에 같은 기운을 가진 그런 그 합이라고 하면은 이 삼합은 약간 다른 지역에서 이렇게 모인 좀 이질적인 것들이 모여서 섞인 그런 합인 거죠. 그래서 이 방합은 방을 쓰고, 이 삼합은 그러니까 모였다 그래서 회합이라고 하고, 다 모이면 이렇게 국이라는 그런 글자를 씁니다. 그래서 방과 국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방과 국의 차이다. 이런 삼합은 우리가 인, 오, 술, 생황묘의 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생황묘에 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생지는 우리가 배웠듯이 인, 신, 사, 차례대로 써야 되겠죠. 인, 사, 신, 해 이렇게 되는 거고, 왕지 같은 경우는 오, 유, 자, 묘 이렇게 되는 거고요. 묘지는 술토, 축토, 진토, 미토 이렇게 생지, 왕지, 묘지의 합으로 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호술은 그래서 화의 국을 이루는 거고, 사유축은 금의 국을 이루죠. 신자지는 수의 국을 이루고, 해묘미는 목의 국을 이룹니다. 이렇게 화국을 이루는데, 이 인목은 동쪽에서 나왔고, 오화는 남쪽 화에서 나오고, 술은 신유술, 금의 방위에서 나온 이런 방위의 합인, 이렇게 다른 이질적인 목방에서 나오고, 금의 방위에서 나오고, 화방에서 나온 이런, 그러니까 이질적인 것들이 모여서, 그러니까 하나의 목적, 화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화의 세력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서 이렇게 모인 그런 이질적인 합인 거죠. 역시 사유축 같은 경우도 금의 세력을 이루기 위해서 사화는 이렇게 화국에서 나와 있고, 유금은 그러니까 본기 금의 세력인 거고, 축토는 이렇게 수의 세력에서 나와서 금의 국을 이루기 위해서 뭉친 거죠. 나머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고 인호술 화국을 들어보면은, 그러니까 인목은 그러니까 마른 나무죠. 마른 나무고, 오화, 그러니까 불이죠. 불씨. 그리고 술토는 마른 땅. 사유축, 사화, 조명이기도 하고 광택이라고도 할 수 있고, 유금은 보석이고, 축토는 보석이 들어가 있는 창고가 되는 거고요. 신자진, 그래서 금의 세력을 이루는 거고, 금의 국을 이루는 거고, 신자진, 신은 바위가 되는 거고, 자, 물이 되는 거고, 이 진은 물을 이렇게 머금고 있는 그런 토요인데, 이렇게 신자진이 모여서 큰 물을, 그러니까 수의 세력을 이루는 거죠. 역시 해묘미다 그러면 해수는 씨앗이 되는 거죠. 씨앗이 되는 거고, 묘는 뿌리, 그리고 이런 초목이 되는 거고, 미토는 이런 그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는 그런 토가 되는 거죠. 그런 나무나 초목이 잘 자랄 수 있는 그런 토가 모여서, 이렇게 해묘미가 모여서 목국을 이룬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이런 합도 되는 거고, 어쨌든 이렇게 인호술 삼합이 이루어진다 그러면은, 삼합이 이루어지면은 이 인목, 이 화의 국이 되기 때문에 이 인목은 그러니까 불타서 이렇게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인목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인중에 있는 무병갑이라는 지장간 중에서
간목이 목생화를 하고서, 그러니까 본인의 간목은 그러니까 화로 변하고 사라져 버리는 거고, 술토 같은 경우도 이렇게 불씨를 머금은 땅인데, 그러니까 화의 세력이 커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활활 이렇게 타오르는 그런 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화국을 이루면은 예전에 그러니까 배운 그러니까 화가 많아서 나무가 타버린다 그래서 화다목분, 그리고 이런 왕성한 불길 때문에 화염이 치솟아서 토가 화염토조 이렇게 되는 거고, 술 중에 있는 신금, 지장간 같은 경우도 이렇게 화의 기운이 센 화의 불길로 인해서 그러니까 화다금용, 화가 강해서 금이 녹아버리는 그런 현상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화국이 이루어지면은 지장간에 있는 그런 다른 기운들은 다 사라지고 오로지 순수하게 화의 기운만 남는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역시 사유축 근국 같은 경우도 사중에는 무토도 있고, 무토 같은 경우는 무토가 토생금해서 무토의 그런 힘은 금을 생해주는 데 있어서 힘을 쓰고, 그러니까 무토 같은 경우는 또 운성으로 따지면은 유금의 무토는 사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토생금을 해주고 무토는 그러니까 사에 죽어버리고, 병화 역시 유금의 또 사지가 되다 보니까 이 사유축 근국이 되면 병화도 빛, 조명 이런 걸로 보석을 밝혀주고 그 의미가 다 사라진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축토 같은 경우는 이 보석이 들어있는 땅인 거죠. 그래서 이 축토 속에는 이런 신금이란 보석이 있고, 그 둘레를 기토가 축중에 있는 기토가 이렇게 쌓아져 있는 거고, 이 계신기라는 지장간이 있는데 계수 같은 경우는 축중에 있는 계수 같은 경우는 축안에 있는 신금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기토도 마찬가지고 계수도 역시 마찬가지로 신금을 보호해주는데, 계수의 역할은 화의 기운, 정화의 기운을 계수가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사유축 이렇게 완전체가 되면은 지장간이 다 나머지 지장간은 그러니까 전도 현상이 생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토, 병화 이런 지장간이 그러니까 본인의 그런 스임을 다 하고 그러니까 사라져버리는 그런 현상이고, 오로지 금의 세력만 남는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게 삼합의 그런 의미가 되는 거고, 이렇게 그렇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사화가 그러니까 금의 불인데 어떻게 금의 생치냐라는 그런 좀 의문을 많이 가지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 사화가 금의 장생지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러니까 만물이 이렇게 생성 운동을 하면서 좀 완성해 나가는 그런 단계가 있는데, 금화 교역의 상이라고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은 철광석이라는 그런 원석이 있어요. 철광석이 있는데, 그러니까 철을 많이 함유한 그런 돌덩이죠. 이 돌덩이인데 이 돌덩이에 그러니까 열을 가하면
열을 가해서 좀 녹이면은 거기에서 순수한 쇳덩이, 철을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금의 세력을 이루는 데는, 그러니까 순도 높은 금을 얻기 위해서는 이 불에서부터 금이 좀 시작이 된다라고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금은 화의 기운을 어느 정도 필요로 한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렇고 신자진의 합을 보면은 신자진 삼합은 신중에 있는 경금 같은 경우는 경금은 수를 생하고 신중에는 무토, 임수, 경금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신중에는 무토, 임수, 경금 이렇게 있는데 이 경금은 수를 생해주고 경자라고 하면은 또 사지가 됩니다. 그래서 경금은 금생수를 하고 그 본인의 그런 쓰임은 다 하고 경자 사지로 죽는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이 진토 같은 경우도 진토 중에 있는 그러니까 무토나 진토에는 을, 개, 무라는 지장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토나 을목 같은 경우도 이게 수의 세력이 왕해지다 보면은 무토는 그러니까 수가 많아서 떠내려가는 그런 현상들이 있고 제방이 무너진다라고도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금 같은 경우는 수가 많아서 금이 내려앉는다, 가라앉는다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을목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수가 많아서 을목이 이렇게 떠버린다, 수다목부라고 우리가 오행시간 배울 때 그때 배워보았죠, 천간. 그리고 해묘미 같은 경우는 목국을 이루는 거죠. 해묘미가 이렇게 모이면은 목국을 이루고, 해중의 임수는 목을 생해주고, 임수가 묘에서는 임수 입장에서 묘는 목생활을 하고, 역시 묘는 또 임수 입장에서는 사지가 해당입니다. 묘가 사지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임수는 묘에서 죽는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미토 역시 미중에 토가 있죠. 그래서 미중에 토는 갑목과 을목의 목국토를 받아서 토의 기능이 좀 사라진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사라지고 목의 기운으로서 이렇게 그 세력을 이룬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삼합을 이렇게 세 가지 합이 완전하게 모였을 때, 완전체가 됐을 때는 나머지 화의 속성을 제외한 나머지 오행들은 전도 현상이 생긴다, 세력들은 좀 약해진다, 사라진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삼합이 아니고 인오, 사유, 신자, 해묘같이 생지와 왕지의 합은, 묘지가 없이 생지와 왕지의 그런 반합은, 이렇게 생왕묘지 삼합이 된 것보다는 좀 힘은 약하지만은 그래도 생지왕지의 합이기 때문에 힘이 강하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왕지와 묘지의 합은 생지와 왕지의 합보다는
좀 힘이 좀 약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그런 오술의 화국의 그런 화의 힘이 좀 강하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유축 왕지와 묘지의 합도 왕지와 묘지의 합은 역시 생지와 왕지의 합보다는 힘이 강하진 않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금의 세력을 확실하게 이루고 있고요. 생황의 신자 합보다 자진의 합은 좀 약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 물의 기운을 왕한 물의 기운이 있고요. 역시 왕지를 가지고 있는 생지 왕지의 결합보다 왕지 묘지의 결합이 좀 약한 듯이지만은 그래도 목급으로서 쓰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 이 삼합의 글자 중에서 이 왕지가 빠진 인과 술, 사와 축, 신과 진, 해와 묘의 합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핵심이 되는 글자가 빠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흔히 많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안고 없는 찐빵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어쨌든 이 생지와 묘지의 합은 유정한 합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지와 묘지의 합은 유정한 합이 되는 거죠. 왜냐면은 지장간이 합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인술이다 그러면은 인중병화와 그러니까 술중 신금이 지장감이 암합을 하고 있고요. 사축이다 그러면은 사중의 병화와 축중의 신금이 합을 하고 있고 암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사중의 무토와 축중의 계수가 또 암합을 하고 있습니다. 신진합이다 그러면은 신중의 경근과 진중의 을목이 암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무슨 합이 있을까요? 신중의 무토와 또 진중의 계수가 암합을 하고 있고요. 해묘의 합이다 라고 하면은 해중의 간목과 미중의 기토가 암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해중의 임수와 미중의 정화가 암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생과 묘지의 합은 역시 유정한 그런 합이지만은 어쨌든 이 핵심이 되는 글자 왕지가 좀 빠져 있기 때문에 유정하게 합을 하고 있다가 이런 왕지가 오는 세운에서 오는 시점에서 화국이 강하게 발현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이질적인 삼합은 이질적인 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기 다른 세력에서 온 그런 연합 세력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여기저기에서 나와서 뭉친 그런 합인 거죠. 그런 거죠. 그래서 이렇게 목의 깃발 아래서 이렇게 목국을 이루어지는 거죠. 목의 깃발을 딱 꽂았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저 수동네에서 해가 오고, 목의 동네에서 묘가 오고, 화의 동네에서 미가 왔다. 그래서 목의 깃발 아래 이렇게 수의 동네에서 오고, 목에 와서 목의 동네에서 오고, 화의 동네에서 이런 그런 목을 위해서, 목의 국을 위해서, 세력을 위해서 그렇게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이런 이 삼합이 있는 사주가 약간 좀 극과 극을 좀 달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면은 이 한 오행이 무척 강해지다 보니까 이런 완전체가 형성이 되면은 특히 월지를 중심으로 모였을 때, 삼합이 3회가 됐을 때, 회합이 됐을 때에는
좀 다른 세력들이 이 왕한 세력을 좀 견제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독재의 좀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독재의 가능성, 그래서 그 다른 세력들이 좀 이 왕한 세력에 취한다. 왕한 세력에 견주지 못하고 좀 지죽은 듯이 살아가야 되는 그런 일들이 좀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은 을목, 이렇게 삼합이 있는데 신금이 이렇게 해묘미의 삼합의 을목이 천간으로 투관한 상황에서 이 신금이 신묘 절지로 힘이 약할 경우 이럴 경우에는 그 천간으로 가불이나 병정이 뜰 때에는 이 목의 세력이 좀 강해지다 보니까 이런 신금이 좀 약해질 수가 있는 거죠. 화가 뜨면은 목화의 세력이 또 강해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 신금이 악거 현상이나 전도 현상이 좀 빨리 올 수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자, 삼합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묘미 삼합이 있는 사람들은 좀 학구적인 그런 부분이 학문을 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적인 그런 수준도 높고 논리적인 그런 정연함도 높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해묘미 목국이 있는 분들이 언론 쪽이나 문해 창작 작가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교수나 교수님이나 건축, 의료, 교육, 연구직, 출판, 토목, 이런 나무와 관련되어 있는 목재나 영농, 방직, 가구, 종이, 섬유, 의류, 천연섬유계 되겠죠. 의류 등 전문 분야 이런 쪽에 종사하시는 그런 분들이 되게 많죠. 약간 해묘미는 학자형의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정직하고 좀 노력형이 많으며 근검절약하는 그런 소박한 삶에도 좀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자수성가형이라고 그런 분들이 좀 해묘미가 있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이런 삼합의 특징은 모든 삼합이 있다라고 그러면은 본인의 주장이 좀 강해요. 본인의 주장이 강하고 세죠. 그래서 남들이 시키는 일이나 이런 것들 좀 하기 싫어하고 약간 외골수적인 그런 면이 강해서 본인에게 좀 맞는 분야를 좀 잘 찾으면은 그 방면에 아주 좀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좀 많지만은 그런 분들을 좀 조기에 좀 잘 찾지 못하면은 좀 본인의 그런 외골수적인 그런 면 때문에 약간 부침이 좀 있을 수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이런 해묘미가 있다라고 보시면은 건강면에서는 목의 세력이 왕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토의 기운이 좀 상대적으로 좀 약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목국토 현상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목국토 현상이 생기면은 그러니까 허리 아프신 분들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토의 충이 일어나도 허리 아픈 분들이 많지만 목국토가 일어나도 좀 허리 아픈 분들이 좀 있으신 거고, 그러니까 약간 좀 신경만 쓰면은 소화가 안 되시는 그런 신경성 위장 질환을 가진 그런 분들이 좀 많습니다. 또한 이런 목은, 그러니까 우리가 오행 시간에 배운 목은 바람이지 않습니까? 목이 많은 분들은 사주에 좀 바람이 많이 불어서, 그러니까 바람 부는 날은 좀 외출을 좀 삼가하시는 게 좀 건강면에서 좀 좋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 보면은 그러니까 바람으로 인해서 병이 오신 그런 분이 있는데요. 병, 기토, 을목, 지지가 또 묘목, 그리고 자수. 이분이 지금은 66세시고 5년 전에, 그러니까 의류대운이었죠. 5년 전이 의류대운에 을미년에 의류대운 을미전에 어떤 현상들이 생겼냐면은, 그러니까 의류대운 을묘년이죠. 의류대운 을미년이었죠. 이때, 그러니까 그러니까 중풍이 좀 왔습니다. 그래서 이때 좀 중풍이 와가지고, 여자분이신데 중풍이 왔는데, 풍이 와가지고, 그러니까 좀 마비 현상이 좀 생기죠. 마비 현상이 좀 생기는데, 목국토 현상이 생기다 보니까 토 부분이 좀 약해진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토가 그러니까 입도 토에 해당이 되죠. 그러니까 비장, 위장, 입이니까. 그러니까 입이 약간 이렇게 마비 증상이 와서 좀 돌아가는 그런 현상이 좀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은 계속 그러니까 치료를 해서 좀 많이 회복이 되고 그러셨지만은, 그러니까 목국토 현상이 일어나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입까지 풍이 와서 입도 돌아갈 수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목의 세력이 좀 왕한 그런 분들은, 그러니까 약한 세력이 좀 강해질 때 약한 이런 기토 같은 약한 세력이,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아플 수가 있는 그런 거죠. 몸에서 그런 뭐 질병이나 이런 부분들이 오실 수가 있습니다. 인호술, 두 번째로 인호술을 보면은 화의 기운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인호술은 그러니까 정열적이죠. 그러니까 시각 능력이 좋아요. 어두운 것을 좀 환하게 밝혀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이렇게 환히 이렇게 비춰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죠. 이렇게 화가 많은 분들한테는 거짓말하면 금방 좀 들킨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카메라 성능에 비유하면 우리가 초당, 그러니까 몇 방을 찍느냐에 따라서 이제 프레임 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통 영화를 보면은, 그러니까 24프레임이라고 하죠. 그러면은 1초에 그러니까 24 장면이 찍혀져 있는 거예요. 24프레임이라면. 근데 이런 화의 기운이 발달한 분들은 이 프레임 수가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뭐 24장 이상으로 10장, 60장 이렇게 더 찍어버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리하게 착착착착착착
잘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그런 눈이 있어요. 그래서 평소와는 이렇게 똑같은 얘기를 해도 뭐 어떤 말을 했을 때 남편의 이렇게 얼굴 표정을 딱 보면서 평소와 살짝 다르다는 것을 그 찰나의 순간에서 다 읽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 좀 거짓말을 하면 금방 들키고, 역시 이렇게 눈이 좋은 분들은 우리가 고스톱이라는 그런 화투 놀이 있지 않습니까? 화투를 하면은 이렇게 착착착 하면은 그 순서까지 다 외워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섞여서 들어가는 것까지 이렇게 보면은 다 어디에 섞여 있는지, 중간에 섞여 있는지, 그리고 이런 그 순서를 외워버리기 때문에 뭐 다음에는 뭐가 나온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그분들은 다 좀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프레임 수가 좀 높은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장면을 예리하게 좀 날카롭게 찍어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진 그런 분들이 화해 세력이 큰 사람들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이런 상대적으로 좀 발달한 부분에 있는 그런 기능이 있는 반면에 좀 약한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화가 강하다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좀 금이 약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화가 많은 분들은 몸에 열이 많은 거죠. 그래서 열이 많다 보니까 각종 염증 질환이나 심하면 장기에 그런 염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화극금 하면은 금에 해당하는, 금에 해당하는 장기가 좀 열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금이 열을 금에 해당하는 장기, 폐도 될 수도 있고 대장이 될 수 있고 그런 거죠. 그러면 폐가 열이 많이 받는다 그러면은 폐렴이 오는 거고, 대장이 열을 많이 받는다 그러면 대장 쪽에 염이 온다, 대장염이 온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들이 있고, 건강면에서는 좀 그렇게 좀 보시면 되는 거고, 이런 화가 좀 잘 발달한 분들은 방송이나 통신, 연예, 미술, 정신, 문화, 화학, 공업, 전기, 전자, 컴퓨터, 교육, 종교, 철학, 법, 섬유인데 화학 섬유, 이런 디자인, 영업력도 좋고 사업가, 정치인, 스포츠 선수, 다양한 부분에 이런 발산의 기운을 펼치는 거죠. 화의 그런 발산의 기운을, 그런 전문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임수, 개수 일간이나 간목, 을목 일간들이 지지에 이렇게 화의 국을 이루고 있으면 조우가 좀 잘 맞다라고 보시면은 큰 부자들이 많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다음으로 사유축, 금극을 보면, 금의 국을 보면은 해묘미나 사유축, 역시 해묘미가 되면은 나무도 제물로 보죠. 그리고 사유축은 진정한 돈이 되는 거죠. 결과, 결실물, 돈, 현금 이런 것들이 사유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유축 금국을 이룬다 그러면은 이 금이 단단하지 않습니까? 금이 똘똘 뭉쳐 있죠. 그래서 이 사유축 금국을 이루는 분들이 모임에, 단체나 모임에 주축이 되는 그런 분들이 많고, 역시 결속력이 무척 강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참여나 이런 것들을 무척 잘해요. 무슨 일이 있다 그러면은
꼭 안 빠지고, 모임에서 꼭 안 빠지고 참석을 하는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금의 세력이 크다라고 보면은 상대적으로 약한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목이 약해질 수가 있는데, 금국을 이룬 분들은 그러니까 그 금국에 있는 사주에 목이 약하게 있다. 이거와 이제 반대가 되겠죠. 사유축에 신금이 있는데 여기에 뭐 을목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뭐 신경통이나 뭐 수족 이상, 뭐 편두선, 편두통 이런 쪽으로 질환으로, 이런 쪽의 질환으로 좀 고생하실 수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금이 좀 금국이 있는 분들이 의학이나 공학, 뭐 세무, 회계 이런 그러니까 현금과 관련 돈과 관련돼 있는 그런 부분에서도 뛰어난 능력이 있고 철두철미한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돈 계산하는 데 있어서도 하나하나 10원 한 장 틀리지 않고 잘 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뭐 군인, 경찰, 뭐 사법기관 이런 쪽에서도 냉철하게 뭔가 판단하고 하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있고, 이런 사유축 금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금국이 있다, 사주에 있다 그러면 뭐 금속 자원, 철강, 기계, 경공업, 중공업, 조선, 뭐 무기업 뭐 이런 쪽으로도 그러니까 근무 종사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많고, 그렇죠. 뭐 현금이나 화폐 이런 쪽을 만지시는 분들 많죠. 금은 보석을 뭐 세공하시는 그런 분들도 많고 유통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자, 그쵸. 자, 신자진, 마지막으로 신자진, 를 알아보면은, 그러니까 물에는 모든 것들이 이제 녹아있죠. 수국이죠. 그러니까 정보, 지혜, 지식의 저장소가 되는 게 수죠. 그래서 신자진 수국을 이루고 있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모든 그런 지식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그 척척박사 똑똑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지적인 사고와 능력이 좀 뛰어난 분들이 계세요. 수기가 강하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지식의 깊이도 깊은 거죠. 물길 속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깊은 물속 안에 있는 그런 잠재되어 있는 그런 그 지식과 정보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수가 잘 발달한 분들이 전문가, 그러니까 연구원이나 박사, 그리고 뭐 의사나 법조인, 뭐 변호사, 뭐 이런 분들이 좀 많죠. 그 물은 좀 이렇게 흐르는 그런 기질이 있기 때문에 역마의 기질이 있죠. 그래서 이런 수가 있는 분들이 뭐 여행업이나 수산업, 양식업, 해운업, 뭐 물류, 유통업, 뭐 주류, 뭐 식품, 그런 수자원 공사 이런 쪽에 그러니까 몸을 담고 있는 분들, 종사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삼합을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그러니까 뭐 특징이나 이런 것들을 살펴보았고요. 그래서 삼합이 이루어지면은 같은 뜻을 가진 세력이 이렇게 모이다 보니까 좀 다른 세력은 좀 이렇게 밀어내는, 그러니까 배척하는 그런 좀 기운들이 좀 강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삼합은 좋지만은, 그러니까 삼합이 이루면은 극을 좀 달릴 수가 있죠. 그래서 뭐 금전적인 운이 커진다 그럴 때는 한 번에 그냥 시점에 왕창난 큰 그
부를 이룰 수 있지만은 좀 극과 극을 달리기 때문에 그게 맞지 않은 경우에는 반대 현상이 좀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삼합이 있다라고 보면은 좋기도 하고 그 운이 좀 역행하고 잘 맞지 않을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좀 더 어렵게 사시는 그런 분들도 있긴 하지만은 어쨌든 이런 삼합이 있는 분들이 본인이 주체적으로 좀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본인의 그런 잠재력, 본인의 그런 잠재력은 되게 큰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본인의 잠재력을 좀 잘 찾아서 그걸 좀 키워보시면은 그쪽 방면에서는 정말 최고의 전문가가 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그런 합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여기까지 하겠고요.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